그러면 요 프로그램 한번 마저 짜보도록 할게요. 동적 할당이 없었을 때 이제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을 하려면 내가 적당한 사이즈를 잡아야겠죠. 개발자니까. 그 다음에 저는 trueFalse라는 말을 쓰고 싶기 때문에 include해서 std 불타입이라는 걸 써줄게요. 이러면 이제 trueFalse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그냥 입력받는 게 아니라 while 문을 돌릴게요. while. 그 다음에 while true가 뭐예요? 무한 루프죠. 그죠? 무한 루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고 늘어져야 돼요. 고객이 계속 나는 500으로 정해놨는데 고객이 600 입력하고 700 입력하고 800 입력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입력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else 브레이크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된다. 브레이크가 반복문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실행해볼까요? 참고로 요거 이제 실행하려면 스캔F 쓰려면 CRT도 뭐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CRT라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최상단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실행해보면 잘 되죠? 자 그러면 숫자를 나는 500으로 정해놨는데 고객이 600 입력하고 700 입력하고 800 입력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입력한다? 5를 입력하면 브레이크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while 문 안에다가 넣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정하겠죠? 5를 입력하면 사이즈에 5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반복문 여기서 돌리면 되겠죠. int i는 0 i는 사이즈 i 뿔뿔이라고 적어주시고 printf 숫자 퍼센트 D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써줄 수 있겠죠. 는 i 플러스 1을 할게요. 스캔F에서 %D 한 다음에 우리가 ARR 플러스 I.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자 이거는 뭐예요? ARR은? 배열이죠. 배열이 몇 번째 주소? 0번째 주소예요. 0번째 주소. 자 0번째 주소에서 한 걸음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플러스 얼마큼 가는 거예요? 4칸. 그쵸. 여기서 1이라고 생각하지만 숫자 1만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바이트. 즉 얘는 4바이트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칸씩 이동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포인터 문법이고 이게 배열 문법이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printf에서 자 여기다가 숫자 출력이라 쓸게요. 숫자 출력.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숫자라고 해주면 되겠죠. %D.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써줄까요? ARR i번째. 자 얘는 또 그럼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ARR에 플러스 0번째로 간다. 1번째로 간다. 2번째로 간다. 자, 그러면 내가 숫자 관리할 때 뭐 4개의 숫자만 관리한다. 4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4 입력하면 깔끔하게 1, 2, 3, 4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뭐 사실은 이제 얘는 0번째인 거죠. 컴퓨터 공학 측면상. 0을 이제 1로 보는 거. 그러니까 0을 원래 0번째가 맞죠? 근데 그거를 제가 i 플러스 1 해가지고 1번째로 나오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저 지금 맥스 사이즈로 5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700 입력해도 800 입력하고 1000 입력해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은 뭐가 가능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 로직은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견적이 가능해야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이 안 되면 운영체제한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뭐 탕후루를 먹던가 아니면 뭐 치킨을 먹던가 햄버거를 먹던가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대외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등등 내가 뭘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걸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그날 오늘 뭐 탕후루를 먹을지 안 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 해봅시다. 그러면 용돈을 받아 쓴데 머리를 엄청 쓰겠죠. 그리고 고민 끝에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예 왕창 받거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뭐냐면 일단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받는 거예요. 바로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뭐 부모님이 주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냥 이제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기본적인 것들은 용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정말 급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꿔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할 건데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예요. 일단 동적 할당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일단은 여기까지. 자, 여튼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거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요거 안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요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정적 할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자, 저는 요거를 요렇게 바꿀 겁니다. 그냥 인트 포인터로 쓸 거고 얘도 안 쓸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고객한테 딱 한 번만 물어볼 겁니다. 뭐 나올 때까지, 고객 같아, 뭐 나올 때까지 구질구질하게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고,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자, 얘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알문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딱 한 번만 받을까요? 자, ARR이라는 거는 얘는 가리키는 공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인터면 얘는 공간을 가리킬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가리키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얘 자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숫자를 몇 개 저장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했다? 그러면 400바이트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죠? 못 구하잖아요. 이때 해야 되는 게 제가 신용카드 설명드렸죠? 카드로 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100을 입력하면 몇 바이트 긁어야 돼요? 숫자 지금 100개 저장해야 되니까 400바이트 긁어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 쓴다? 말록 쓰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RR 그 다음에 말록 사이즈 오프 인트라고 적어주고 곱하기 어떻게? 사이즈라고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객이 예를 들어 100 입력하면 그 4 곱하기 100 400바이트의 시작점을 여기다 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해도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근데 말록이라는 걸 쓰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SD lib라는 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겠죠. 실행해보면 잘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몇 명 입력할지 뭐 100 입력하고 200 입력하고 했잖아요. 근데 딱 10명 입력하면 10명분의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더 이상 뭐 내가 뭐 500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뭐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라는 거는 밑에가 스택 지역이고 위에가 힙 지역이죠. 그죠? 위에가 이런 식으로 힙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뭐 뭔가 다닥다닥 더 많은데 그건 무시하세요. 지금은 배울 때는. 자, 스택 지역은 근데 정말 빡빡하게 굴러가요. 얘 같은 경우는 스택은 쌓인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실행하는 와중에 500바이트 그러니까 실행 전에 500바이트 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얘가 계속 늘어나는데 근데 그걸 스택에서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스택에서 받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스택은 무조건 실행 전에 이미 메모리가 신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 신고 제도로 하는데 사전에 신고한 만큼 메모리를 할당 받아와야 돼요. 스택은 무조건 외우세요. 스택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힙에서 이런 식으로 말록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 받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힙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바에 이게 뭐랑 어떤 개념이랑 비슷하냐면 객체지향 언어에서 이렇게 객체지향에서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랑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면 C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가 자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C 언어에 자바에서 들어가는 그 객체 개념과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이 말록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어디서 할당된다고요? 힙에서 할당돼요. 즉 스택이랑 관련 없는 굉장히 먼 나라인 힙에서 할당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리가 멀면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현실이라면 그렇겠죠. 못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배운 게 뭐예요? 그쵸, 포인터죠. 포인터, 정확하면 포인터. 자, 근데 포인터는 그 녀석의 주소, 여기 어쨌든 여기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열에. 그 주소만 알면 그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힙 지역에서 어디다 만들던 얘가 만약에 400바이트면 400개예요. 4바이트짜리가 400개인데 그 녀석의 주소를 400개를 전부 리턴하지 않죠? 우리는 프로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아파트 400채 관리해야 된다 하면 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몇 동 주소만 알면 되는 거예요. 101동 주소만 알면 102동, 103동, 104동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소 몇 개만 외우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포인터 변수에는 이 녀석의 첫 번째 주소가 바로 리턴 되는 거죠. 그쵸? 자, 보시면 얘네들은 인트들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인트 포인터로 그래서 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400바이트의 시작점의 주소, 그러니까 100을 입력한다 했을 때 400바이트의 시작점 주소를 ARR은 무슨 변수? 포인터 변수니까 얘가 품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4를 딱 입력하면 얼마큼만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예요? 16만큼 딱 깔끔하게 입력한 값만큼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7천 입력해볼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7천 하면 28,000바이트인데 그런 식으로도 할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좋을까요? 미리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프로그램 시행 중할 메모리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하면 공간 창출을 해주나요.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다 했죠. 여러분들이 카드를 다 썼어요. 대출했으면 뭐 해야죠? 갚아야죠. 그러면 무조건 이걸 다 썼다? 맨 밑에다 뭐 해준다? 프리 적어줘. 프리. 이게 필수입니다. 자, 이건 공식이라 했죠. 말록을 여러분들이 5번 썼어요. 프리 몇 번? 5번. 말록 6번 했다? 무조건 프리 몇 번? 6번. 한 번 했으면 무조건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빠른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 뭔가 느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 메모리를 받아두고서 적절할 때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RPG 게임 같은 거 보면 아이템 창을 여러분들이 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아이템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 개수만 해도 롤만 해도 아이템 개수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실 저는 다 롤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이템 개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템이 예를 들어 6만 개 또는 8만 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말록을 이용해서 아이템 저장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이템 창을 딱 끄게 되면 메모리를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냅둬야 돼요? 반납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창을 열고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메모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창을 몇 번 껐다 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정해져 있다 했어요.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32기가면 32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깎아먹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록이라 해가지고 없는 공간을 딱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어진 그 램이라는 공간 안에서 깎아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을 여러분들이 아이템 창을 몇 번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카드로 긁긴 하는데 뭘 안 해요?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핑 하고 혹시 꺼져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적 할당은 왜 정적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코드를 썼어요. int age는 뭐 4 이렇게 코드를 썼어요. 자, 정적 할당은 뭐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사이즈.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안에서 int age라는 녀석을 4만 번, 5만 번 실행해도 얘는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4바이트밖에 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적 할당의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4바이트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적 할당은 메모리가 아까 자동 할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쓰기만 하면 알아서 4바이트가 박힙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끝나면 알아서 메모리가 어떻게 돼요? 자동 반납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정적 할당은 메모리 자동 할당 자동 반납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함수 다 썼으면 나 이거 다 썼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이 좋은 거예요? 수동이 좋은 거예요? 수동이 좋은 거예요? 자동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보면 요즘 다 뭐예요? 자동 사냥이죠. 그러면 수동이 편해요? 자동이 편해요? 자동이 편해요. 그죠? 근데 자동이 더 좋은 거예요? 자동은 뭐가 안 될까요? 세밀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게임 켜두고 자면 다음날 캐릭터 죽어있고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동이 바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 자, 근데 이 변수의 수명이, 즉 함수 끝나면 어떻게 된다? 함수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했잖아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정적 할당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동적 할당으로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여기 메인 함수가 있다 해볼게요. 코드 쓰기 귀찮아서. 자, int arr 4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int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사이즈 오프 int라고 적어주시고 곱하기 4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4, 4, 16이잖아요. 얘가 가리키는 땅이 16평이잖아요. 16평. 그쵸? 그 다음에 0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6평, 16평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제가 뭐가 안 된다 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size라 적고 int arr 이렇게 적는 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왜 불가능하다?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때는 언제다? 그렇죠.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면서 뭔가 희한하다고 느껴본 적 없나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면 자, 얘를 5라고 쓸게요. 얘는 왜 불가능하면서 왜 얘는 가능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의 값은 실행 후에 결정되는 건 똑같잖아요. 왜 이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100%를 설명할지 몰라도 어쨌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거 뭘까요? 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운영 체제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몇 바이트 할당해 줄 거예요? 계산 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운영 체제는 사이즈 값이 5인지 뭐 4인지 10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실행해봐야 안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실행해봐야 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상한 생각하겠죠. 아니, 코드를 왜 이딴 식으로 짠 거야? 도대체 얘 이거 메모리를 얼마큼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얘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얘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도 실행해봐야 사이즈 값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운영체제가 이걸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운영체제라고 해볼게요. 제 눈에서 이 녀석을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는 5예요. 일단 사이즈는 몇 바이트? 4바이트죠. 그러면 int 포인터 arr는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죠. 그럼 총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8바이트니까 몇 바이트? 12바이트만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일단 요거는 4바이트 곱하기 5니까 20바이트겠죠? 그러면 20바이트가 필요한 건데 왜 나는 얘한테 12바이트만 줬을까요? 얘가 사실 정말로 필요한 메모리는 얼마큼 필요한 거예요? 4바이트, 8바이트, 12바이트에 곱하기 뭐예요? 다시 플러스 4, 5, 20이죠. 그쵸? 다시 자, 몇이라고요? 4바이트 플러스 8바이트 4바이트 곱하기 5니까 20이죠. 그러니까 32바이트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견적 보고 어떻게 준 거라고요? 그냥 12바이트만 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공간은 언제 할당을 받냐?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 누굴 찾아갈까요? 운영체제 찾아갑니다. 말록이 그런 거는 알아서 합니다. 얘가 알아서 하게끔 C 언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하는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만 코드를 써주기만 하면 그 운영체제한테 가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는 얘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신경 쓸 게 요 인트에 대해서, 인트 포인터에 대해서 견적을 내릴 수 없냐 그거지. 일단 얘 이거 빼고 얘네들에 대해서 견적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바이트, 8바이트 견적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 할당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얘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한번 개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